그리고 수사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는 버리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형사 절차에서 본인이 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술이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차들과 각 절차에서의 유의사항이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피의자 신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특정인에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특정인을 이제 피의자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은 피해자의 고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단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인 조사나 다른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시킨 다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방법이 없고 어느 순간에 경찰에서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해야겠으니 언제까지 경찰서로 와주십시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그때 꽤 놀라면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피의자 입장에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항만 잘 생각하시면서 경찰이랑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를 한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무슨 죄로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사건 번호는 무엇인지, 고소인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실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도 결정하고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혹시라도 답변을 안 해주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나 무슨 죄명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장이나 고발장, 수사 의뢰서와 같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유가 되는 서류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고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탈에 접속하셔서 경찰서랑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이메일로도 그 고소장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사 일정을 정하시고 이때 변호인 선임 여부도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면서 보통 특정 일자를 정해서 이때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실 거면 본인이 그 일자에 출석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유를 주지 않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바로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고 확인해보고 가겠다, 변호인 선임해서 일정 조율해서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경찰이 거의 대부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요구한 날에 본인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주니까요. 연락을 해서 일정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인을 선임해서 함께 출석하실 계획이면 변호사 일정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일단 일정을 확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직접 범죄 사실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내용은 증거로 남지 않고 제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화 통화에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시더라도 그 인정 여부를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남기면 되고, 경찰한테는 예전 통화 때는 범죄 사실이 뭔지 잘 모르고 제가 한 일이 범죄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한 거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먼저 전화로 인정을 해버리면 일단 수사관이 이 사람은 죄 지은 건 맞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범죄 사실을 인정할 거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처음에 인정을 했다가 다시 부인을 하려고 할 때는 경찰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또 경찰이 관련 사실을 몇 가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조사 때 자세히 답변하겠다 하고 전화로 답변하는 걸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셔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의자 신문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피의자에게 따져서 묻고 캐묻고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구조인 것이지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나는 이러저러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열심히 말을 해도 그 수사관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네요. 집에 가십시오.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관은 처음에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질문,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다 물어보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 다음에서야 신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답변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별도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고 싶다면 의견서나 신문이 다 끝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는 버리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그 직무가 형사사건을 조사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념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직무상 기본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쪽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마음도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는 질문이 공격적이고 치밀하고 따지듯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피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이나 쉬는 시간에 수사관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사관이 혹시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답변을 대신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수사관이 이를 제지합니다. 저도 예전에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동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답변을 하기 어려우셨는지 자꾸 저를 쳐다보시면서 제 메모를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어떤 답변을 이렇게 요청하는 눈빛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답변 안 하고 메모만 했는데요. 수사관이 그걸 보고 제가 뭔가 메모를 통해서 답변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저보고 조금 뒤로 가라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이 뒤로 가라고 하는 거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지만 그런 걸로 다퉈서 수사관이 더 화나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살짝 뒤로 갔다가 이렇게 살짝 조금씩 다시 앞으로 와서 결국 옆에 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답변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답을 잘하는 건 어떤 걸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먼저 욕을 해서 자신도 같이 욕을 했고 피의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고